안녕하십니까. 여의도 비교쇼 5월 24일 지금 11시고요. 제가 어제 방송을 조금 바빠서 못했는데 많은 분들이 좀 궁금을 해 하십니다. 도망간 거 아닌가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왜 안 하나, 나는 지금 몸살나 죽겠는데 왜 그러시나, 뭐 댓글만 달아라, 뭐 마음이 상하셨나,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진짜 일이 바빠서 그렇습니다. 일이 바쁘고 두 번째는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릴 거를 좀 정리해서 그 전에 방송에서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방송을 할 때에 이제 여기 지금 현재의 오늘 11시 10분의 예정입니다. 오늘은 종목 시장 방향성, 그 다음에 개인의 심리에 맞는 종목 우선, 그 다음에 중장기 방향성, 그 다음에 종목별 전체 리뷰, 그 다음에 댓글 질문과 관련된 답변, 그 다음에 이런 걸 다 하다 보면 녹화 시간이 좀 길어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방송 전에 글을 달아 놓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방송에서 댓글을 반드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제가 이제 9시 12분에 전체 공지, 그 다음에 금일 9시에 셀리브리 행후 방향성, 이런 것들 다 해서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6시 30분에 미국 증시하고, 그 다음에 국내, 이런 내용들을 담았죠. 요걸 조금 오늘 내용이 좀 깁니다. 방송 끝까지 다 들으셔야 돼요. 미국 증시는 어제 코스닥 하락폭만큼 먼저 하락했다라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주요 원인은 관세 전면전 장기화 우려 부분이고, 그것에 의해서 이제 유가, 기름의 이제 수요가 이제 폭락했죠.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고, 안전자산 선호가 좀 많이 올랐다. 그래서 국채하고 금값이 이제 미국 국채입니다. 금값이 상승을 했다. 그래서 이제 금일 제가 예상을 좀 드렸습니다. 6시 30분에 코스닥 최대 1% 하락 후 반등 예상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이게 그 하락이라든지 심리가 어느 정도 무너졌는지 확인하려고 그러면은 그 야후 파이낸스 들어오셔가지고 뉴욕 증권거래소 그 암스 인덱스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숫자가 2면 거의 패닉입니다. 패닉. 사람들이 뭐 다 던지고 나가고, 아우 이거 쳐다도 안 봐, 뭐 이런 거고, 1 이내로 들어오면 그냥 매수와 매도세가 그냥 이렇게 혼조구나 라는 거를 지표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심리적으로 알고 있는 거하고 이런 지표를 참조해서 알고 확인하는 것들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표를 좀 봐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국내에 이제 장을 갖다가 또 말씀을 여기 드려놨죠. 국내 오늘은 선약 후강이다. 아침장은 약하고 약간 오후 들어가지고는 약간 만회되는 그런 개별 종목 장세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 이제 카카오 김범수 의장 주식 다 팔았다는 얘기,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환 대표 구속이 지금 오늘 밤 늦게 결정이 될 겁니다. 보통 이게 결정 시간이 한 밤 11시 이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대표가 구속이 되면 결과적으로는 삼성의 악재가 나름대로 관련자가 구속이 되고 정리하는 수순이다 라는 측면의 평가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속이 되면서 추가적인 회계 분식에 대한 증거가 더 나와서 더 안 좋을 것이다 라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것들은 제가 주말에 다시 짚어 나가도록 하는 거고요. 그 외에 저희의 이제 종목이죠. 셀리버리 와이솔. 저희들은 무릎 아래에서 들어갔으니 추가 하락하더라도 하방이 튼튼합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아침에 좋은 소식 못해서 전해주지 못해 죄송합니다 라고도 이제 달아놨죠. 그 위에 이제 6시 30분 지나고 금일 장세 뭐 이렇게 하고 다 설명을 이제 댓글로 이제 조금 들여놓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었고, 오늘 제가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먼저 제가 종목을 선택하는 방식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얼굴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좋죠.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셀리버리가 저희가 들어갔던 날짜가 3일 전이죠. 21일 날 들어갔고, 22일은 저희가
5G 관련되는 와이솔을 들어갔습니다. 와이솔은 지금 현재로 보면 제가 들어갔던 시초가 대비 한 6% 정도가 되겠네요. 그 정도 이제 수익권인데 중장기로 가져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매출 관련돼서는 반영하는 것들은 보수적으로 4, 4분기가 될 것이다. 다만 시장에 어떤 좋은 호재가 퍼지기 시작하면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가격이 이미 올라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셀리버리도 HTS에서 셀리버리를 치시면 쭉 보시면 기사 나온 것들이 그냥 최근에 나왔던 게 5월 17일입니다. 셀리버리 신약 후보 물질 개발사항 홈페이지에 잇따라 공개, 요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원숭이 실험이나 아니면은 치료 제약에 있는 부분들은 내용이 없어요. 그런 것들은 주담하고 얘기를 하셔야 되고 홈페이지 찾아보셔야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셀리버리 주담의 전화번호를 직접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제가 종목하고 특정한 부분에 왜 이 종목을 추천하는지에 대한 제 의견을 방송에서는 드리지만, 지금 현재 그 시청자분들이 지금 현재 거의 630명입니다. 거의 500명이 넘고 난 다음부터는 3일 동안에 100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입생들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뭐 물리신 분들도 있으시고, 추가 수익을 내려고 보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은, 제가 그거를 약간 코드를 조금 정리하고 맞추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금일 종목을 좀 주고 뭐 어쩌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보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판교에 사는, 본명은 얘기를 못합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여의도 빅이슈입니다. 그리고 저는 97년 6년 그때부터 IT 쪽에 쭉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한시큐, 옛날 이름으로는 이제 소프트포럼이라는 보안 회사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연구소였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미래산업의 이제 회장님께서 자체적으로 뭐 분리해서 회사를 성장시켜라,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나름대로 했는데 뭐 어쨌든 간에 뭐 성장이 됐습니다. 뭐 그 당시에는 인터넷 뱅킹, 인터넷 트레이딩 그러면서 이제 주식이라는 거를 우연찮게 일만 하다가 이제 주식을 받은 거죠. 그런 측면이 있었던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수익이 좀 그 당시에는 좀 잘 나왔죠. 근데 다만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그 회사의 가치를 그 당시에는 제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머리가 없었어요. 일을 열심히만 하면 돈이 벌리는 줄 알고 노력만 했었죠. 그냥 주식이 있으니까 나중에 회사가 잘 되면 잘 되겠지, 막연한 생각이지만 그 당시에는 적정 주가라는 거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일단 회사는 상장이 되고 나중에 저는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겨가지고 미국의 한국 유학생들이 보통 얘기하는 피대라고 합니다. 피츠버그 대학에 MBA를 갔습니다. 초기에는 제가 MIS, 그러니까 IT 쪽이죠. 그거하고 파이낸스 두 개의 듀얼 디그리를 전공을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들어간 거죠. 입학이 된 건데 1년 동안은 정말 뭐 새벽 4시, 5시까지 뭐 리포트를 쓰고 내고, 수업이 보통 9시에 마칩니다. 듀얼 디그리를 하는 학생들은 대학원이라 하더라도 해야 되는기 때문에 거의 뭐 밤을 새고 뭐 며칠 동안 버티고 체력전 하고 뭐 그런 와중에 제 딸은 새벽까지 뭐 안아주지 않고 뭐 재워주지 않으면 칭얼대는 그런 상황들을 한 몇 년 동안 지냈던 거죠. 한 2년 지내고 이제 돌아와서 창투사에 잠시 있다가 게임 회사를 한 5년 정도 했습니다. 심하게 이제 말아먹은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금 이쪽으로 온 거는 그전에는 이제 배럴의 모 회사인 유젠의 부사장으로 있었고, 지금은 금융 투자 쪽 관련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쪽 관련되는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이런 쪽도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와중에 금융 기법이라든지 이런 걸 좀 터득하게 됐고, 그 다음에 서비스 운영이라든지 종목 보는 법, 분석하는 법 이런 것들을 알게 돼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제 방송은 재능 기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제가 하는 방송의 목적은 정보의 사각지대에 계시거나 아니면은 종목 분석을 못하는 분이시거나 아니면은 종목 분석을 하고 싶거나 좋은 정보를 받고 싶은데 그런 걸 할 수 없는 분들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알려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설명하는 그런 온라인의 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시면 제가 권고 드리는 부분은 뭐냐면은 수익 나면은 사회단체에 기부를 해주세요 라는 겁니다. 자, 기부를 하게 되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내년 2월 되면은 다시 이제 환급으로 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게 있죠. 두 번째는 자신의 삶이 바뀐다 라는 겁니다. 뭐냐면은 1년 동안 쭉 일하다가 지치고 뭐 하다가 세상에 어떤 뭐 이렇게 뭐 바람에 휩싸이고 그러다가 딱 12월에 이제 초 되면 날씨가 쌀쌀해집니다. 딱 생각이 들죠. 나이는 들어가는데 내가 오랫동안 한 게 뭐 있지? 그러면 먹고는 살았는데 한 게 뭐 있지? 라고 했을 때 지금부터라도 사회 기부를 하시면 최소한 내 삶에 있어서 남은 도구 살았잖아 라는 자신의 긍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회를 보고는 시선으로 자신이 삶을 산다라고 하면은 그 시선은 가족들한테도 긍정적인 역할을 오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식을 하시더라도 자연스럽게 돈을 쫓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좋은 결과가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음의 여유가 이제 넓어지죠. 마음의 여유가 넓어지면 투자의 관점에서 볼 때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볼 때에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실수 없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당장에 급한 마음으로 이틀 뒤에 내가 셀리버리를 수익을 10% 내야지 라고 들어가면 수익이 날 수 있나요? 그런 상품은 세상에 없습니다. 있습니다.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5월 13일 날 SCI 평가 정보 가상화폐 관련된 주를 아침에 단타로 들어가세요 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물론 그런 종목들은 하루에도 뭐 10몇 %, 20% 수익이 납니다. 자, 하지만은 그런 거는 유형인 거고요. 지금의 삶의 입장에서 투자는 어떻게 하냐면 정확한 팩트와 그 다음에 분석과 그 다음에 자신에 맞는 투자의 논리를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종목을 바라보는 시각은 뭐냐면은 개인들, 즉 말해서 개미들이 종목을 택했을 때 심리가 그렇게 심하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일 때 매수를 권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좋은 종목들 많습니다. 다만 그 종목들이 좋다고 해도 6개월, 9개월, 1년 기다리세요 하면 가지고 가시나요? 그런 종목은 아예 언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단기적인 호재가 있거나 그런데 중장기적인 것까지 맞아떨어진다. 그리고 금액도 눌림목이 있더라도 충분히 하방이 튼튼하다 라고 하는 종목들이 있으면 그 종목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의 추천을 그 전에 사례별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웹캐시는 저희가 3월 초에 들어갔었죠. 들어가서 32,000원 이때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총이 못해도 4,000억 갑니다. 그때 시총이 2,200억, 300억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은 이 회사의 사장님 압니다. 석창규 회장님. 지금 사장님은 다른 분이에요. 그 밑에 이사로 계신 분이 이제 사장님으로 된 거고.
그 외에 뭐 격리나라라든지 여러 가지 백엔드 쪽에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그때 말씀을 쭉 드렸던 내용 중에서 뭐냐면은 이런 핀테크 쪽에 수요나 이런 것들은 무지하게 많다라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확장성은 비즈 뭐 이런 쪽보다는 웨캐시가 훨씬 낫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증권사 리포트도 웨캐시는 안 나왔습니다. 제가 방송을 하고 딱 4주 후에 모 증권사에서 분석이 나왔죠. 전망 좋다. 격리나라 잘 팔린다. 1, 4분기 실적 좋을 것이다. 그러면서 쭉 수급이 더 들어왔죠. 기관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언제 저희가 매도를 했냐면은 나중에 방송 보시고 난 다음에 하나하나 보시면서 차트를 한번 보세요. 5월 7일 날 제가 가지고 있던 그때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필라코리아, 웹캐시, 앱클럽 뭐 이런 것들이 수익이 다 잘 나왔습니다. 그때도 뭐 6, 70 마찬가지고, 그런 종목들을 5월 7일 날 전 종목 매도라고 제가 선언을 하고 다 빼세요. 현금 챙기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금 챙기시고 적정하게 한 10%, 20%는 어디다 투자라고 했었죠?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EX에 투자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게 뭔 얘기냐면은 제가 그 부분을 미리 얘기할 때 그때가 5월 7일이었고 5월 7일이 그때 어린이날 연휴여가지고 5월 6일날 제가 밤에 댓글로 달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수익 잘 나고 힘들겠지만 의사결정 어렵겠지만 저는 다 전 종목 매도를 권유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고통을 느끼시는 게 지금 현재 딱 3주입니다. 3주. 많이 빠졌겠죠. 셀리버리도 그때 안 팔아서 뭐 많이 빠졌을 거고, 물리분들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저희가 팔았던 그 지점에 있는 만큼만 좋은 종목들은 올랐습니다. 자, 3주 동안 고생하고 뭐 종목 망하고 빠진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근거 3월 저희들 여의도 빅이슈에 보시면 5월 7일자 방송 반드시 보십시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종목들 말씀을 드리는 건 제 종목이 아니더라도 제가 몇 가지 그 시청자분의 시각과 제 시각을 같이 지금 코디네이션하고 맞추기 위한 방식으로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저희가 추천한 종목은 아닙니다. 자, 메지온. 제가 여의도 빅이슈 치고 메지온을 치시면은 위험 종목입니다. 4월 18일자에 전량 매도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격이 14만원이 넘어갈 때였어요. 지금은 10만원대죠. 왜냐하면 그때의 시총이 1조 4천억 원이 넘어갔습니다. 지금 1조 이하로 떨어졌죠. 그때 근거가 뭐였게요? 유대나필에 관련된 나름대로의 평가가 상용화 되었을 때의 가치가 그때가 언제냐면은 한 뭐 8천억 된다 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임상 3상이 통과되지도 않고 계속 연기되고 있는데 8천억 이상이 지금 되나요? 아니죠. 우리 임상 3상에 대한 결과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원래는 4월 정도에는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 당시에도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분쟁 부분에 대한 이슈는 나와 있었고요. 자, 그러면은 수익을 실현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더 가겠지? 그거는 기대가 아니고 팩트 아닙니다. 제가 시각을 맞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댓글을 달더라도 여러 가지 댓글의 어떤 분류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셀리버리의 향후 방향성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5월 말 원숭이 실험 발표, 실험 결과 아무도 모릅니다. 팩트라고 달아놓습니다. 6월 중국 치료 제약과의 협상 결과는 좋아야 합니다. 이건 기대감이라고 제가 해놨습니다. 추가 눌림목 이후 급등할지 안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 다음에 계획이 있죠. 코스피 550까지 내려가면 저희들은 단계적으로 5% 추가 매입하겠습니다. 그
그 다음 계획이 또 있습니다. 상승시는 어떻게 하나요? 54,000원 부근에서 21선 돌파 전입니다. 그때 한 번 더 추매할 계획이 있습니다. 하락은 어떻게 하나요? 1차는 42,500원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라고까지 다 설명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종목이 하나 들어갈 때 저희가 어떻게까지 보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시각 부분은 제가 5G 관련돼 가지고 4월 방송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4월 15일 방송을 보십시오. 4월 15일 날 제가 신규 포트로 종목을 세 가지를 가져가겠습니다. KMW, 솔리드, 이르온 요 세 가지 종목을 보는데 매수 종목과 관련된 적정 주가 부분은 제가 따로 지금 사무실이 좀 시끄러워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KMW, 솔리드, 이르온 세 가지 종목을 보는데 제가 생각한 매수 적정가는 안 왔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자, 4월 중순부터 5G는 계속 본 거죠. 그 전부터 본 거죠, 사실은. 그리고 SK텔레콤 친구, 그 다음에 뭐 관련된 통신사 설비 쪽, 그 다음에 IT 쪽, 아니면은 뭐 중계기 쪽 있는 사람들의 모든 컨택이나 전화나 뭐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해본 겁니다. 뭐 리포트 나온 것도 다 보고. 근데 적정가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적정가가 오지 않았다는 걸로 4월 17일 때가 얼마냐면은 그때가 18,000원대입니다. 지금은 3만원입니다. KMW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다가 사실은 이 종목은 날라갔습니다. 솔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게 오랫동안 노력하고 했던 게 물거품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종목들은 그냥 날라가면 나하고 운이 안 맞는갑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저와 시청자 여러분들이 시각을 맞춰야 되는 지점입니다. 그런 거 날라가는 거 그때 왜 안 잡았나요? 저는 더 낮은 금액으로 잡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한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더 낮은 금액으로 잡았더라고 하면은 지금의 수익은 2.5배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종목을 들어갈 때 편입할 때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모든 검토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자신에게 묻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종목을 들어가서 향후에 4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느냐라는 자기 검열을 또 시작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보죠. 그런 부분에 셀리버리는 그때 뭐 아주 저가에 들어가가지고 80% 이상 남기고 그 다음에 원금 다 빼시고 나머지 수익금으로만 유지합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3월 12일 방송부터 보면 다 있습니다. 웨캐시도 50% 넘었죠. 그 다음에 휠라코리아 아주 좋습니다. 왜 그 회사 가져가야 되는지 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브랜드가 요즘 왜 그렇게 유명한지, 그리고 왜 그런 이슈 때문에 되는지, 그 다음에 매출 구조에 있어서 해외와 그 다음에 국내 매출, 해외 매출이 더 크기 때문에 향후에 워낙 상승 부분이 더 크면은 더 수익을 많이 받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죠. 달러 수익이죠. 한전 수익이 아니라. 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쭉 가지고 가다가 수익이 50% 60% 넘어가더라도 제가 판단을 드리는 건 뭐냐면은 갑자기 대지표가 안 좋습니다 라고 4월 말에 어떻게 얘기를 제가 드렸냐면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드립니다. 자, 저희 종목 수익이 아직 잘 나왔습니다. 5월 중순에 전 종목에 대해서 적절하게 수익 실현 수확을 하겠습니다 라는 방송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5월 초가 왔는데 경제 지표가 아주 나빠집니다. 5월 3일은 북한 쪽에서 추가적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를 했고요. 4월 5일 날 쭉 가는데 미국 지표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미중에 대해서 협상 부분이 증권 쪽에 얘네들은 뭐 단기적인 부분일 거야. 둘이 싸워봤자 이득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 협상할 거야 라고 했지만 저는 아니다라고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작성을 했었고, 그런 부분에서 이거 조금 심각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심각한 지표가 작년 10월에
코스닥 650선까지 떨어질 때보다 더 심각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쪽도 나름대로 고령 TC준이든 여러가지 악재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왜 증권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 종목들 빼려고 좋다고 얘기하고 시간 버는 거 아닐까요? 라고까지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5월 7일 날 전 종목 매도를 감행했죠. 그 이후에 박수 세례가 막 나왔습니다. 어우 천재십니다. 뭐 어쩌십니다. 그건 당연히 지표 보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표가 안 좋기 때문에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지수하고 반대로 가는 거 들어가라고 그랬죠. 그러고 난 다음에 5월 14일 날 저희가 코덱스 인버스로 남들은 20-30% 마이너스 날 때 저희들은 플러스 12% 수익 났습니다. 그 와중에 들어갈 종목이 없어서 제가 가상화폐 대체 종목이죠. 대체 자산 쪽에 급등하는 거 확인드렸고 일요일날 이렇게 들어갑니다 라고 댓글 달고 월요일날 SCR 평가정보 뭐 제공해드렸고 그 부분에서 상한가 갔었고 그 다음에 5월 16일날 단타로 제가 신일 산업 말씀드렸죠. 그거 하면서 제가 그 근거는 뭔가요? 라고 했을 때 하이마트의 4월 1일부터 15일까지의 매출 결과가 나왔는데 선풍기가 40% 올라가고 에어컨이 매출이 급등했습니다 라는 근거를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일산업을 추천했었죠. 그날 조금 오르고 16일날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7-8% 뭐 넘어가길래 수익 실현을 하실 분들이 이제부터 알아서 자율 매매 하세요 라고 한 다음에 월요일날 또 20몇 %까지 올라갔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한 30% 이상 수익이 나셨습니다. 그 외 종목 언급 드린 거는 다시 셀레버리 부분하고 그 다음에 어제 22일날 들어갔던 와이솔입니다. 그 부분에서 약거고 그 위원회는 저희는 주식으로 비중 셀레버리 5% 와이솔 10% 지금 가져가고 있어요. 아주 보수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부분에 지금 현재 장이 어떨까?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변해가느냐? 라는 부분이 이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7월, 지금이 이제 5월이죠. 6월까지는 행보장으로 계속적으로 이어나갑니다. 그게 저의 시나리오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하고 중국의 무역 협상 잘 될 리 없습니다. 왜? 이거는 단기간에 끝날 사항이 아닙니다. 오늘 삼성전자 2%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심리는 악화될 대로 악화되어 있는 겁니다. 기관도 마찬가지로 보수적 입장을 갖다 취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왔다리 갔다리 하는 행보장이 될 것이고 그 안에서 개별 종목 장세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방이 튼튼하지 않은 종목을 택하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기본적으로 20-30%는 내려간다라고 보고 각오하고 가셔야 돼요. 자, 그걸 각오하고 앞으로 5개월, 6개월 이상을 견디실 분들은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 계속 가지고 계셔도 됩니다. 그리고 빠져야 될 때 3주 전에 빠지셔야 되는데 안 빠지신 거죠. 자, 그러면 앞으로 제하고 코드를 조금 더 맞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셀리버리나 와이솔은 제가 중장기로 가져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는 실험 결과 아주 잘 나온다 라고 하면은 추멸을 해서 계속 가져갈 만한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 여의도 빅이슈 셀리버리 치시면은 3월 초부터 해서 쭉 종목에 대한 분석 다 나옵니다. 그 다시 언급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오히려 조금 얘기를 그만하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제가 방송을 하면서도 각 종목별에 대한 공개되지 않은 정보들 다 공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회사들은 그냥 데이터 분석하고 차트 보고 뉴스 보고 그러는 것 뿐만 아니라 내부에 있는 분들하고도 다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그 얘기는 제가 말씀드렸죠. 왜 제 소개를 했냐면은
제가 IT의 출신이었고 그렇게 했었고 뭐 웹캡시의 뭐 회장님 어떻게 알고 뭐 이런 것들 다 내용 나옵니다. 그렇게 확인하고 확인해서 나오는 종목들이라는 거를 명심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종목에 대한 걸 언급을 하더라도 제가 주담들의 전화번호를 각 회사별로 다 드립니다. 다 드립니다. DB금융투자의 권율 쪽에 애널들인데 그분이 작년에 이제 와이솔에 대해서 이제 리포트를 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전화를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휴가입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연락처 제가 게시판에 다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에는 그분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와이솔이 지금 현재 어떻느냐라는 거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물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주주기 때문에 주주에 대한 행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제 질문에 대한 내용까지 올려놨어요. 자, 어떻게 질문을 해라고 했죠? 아우, 댓글이 너무 많이 담겨가지고 지금 찾지를 못하겠네요. 질문 사항들이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지금 어제 얘기했던 게 좀 안 좋은데 일단은 제가 정리된 거를 어제 좀 했던 거를 조금 전화번호하고 다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해라 했던 게 뭐냐면은 중저가 스마트폰 출하 증가 여부, 두 번째는 SAW 필터 추가 계약건이나 금년 매출 추정치, 그 다음에 3분기가 대체적으로 스마트폰 출하량은 이제 성수기 부분이 있는데 금년은 어떻는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펀더멘탈 개선 부분에 혹시 추가적인 변동 사항이 있는지 요거 질문 반드시 하시라고 질문지까지 다 올려드렸습니다. 그거 어제 방송이죠. 뭐 이틀 전 방송을 보시면 됩니다. 날짜로는 5월 20일 그거까지 다 알려드립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제가 종목이나 종목 추천 사유만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의견을 한 번 더 검토하고 그럴 수 있는 방식을 다 제시를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분석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적으로 방송에서는 언급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고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지나면 이럴 때에 주식을 사고 이럴 때 파는구나. 두 번째, 어떤 종목을 어떻게 발굴을 해내는구나. 저놈은 이런 방식으로 발굴을 해서 수익을 내는구나. 그 다음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잃지 않구나. 단순한 기대감으로 종목을 선정을 하지는 않는구나. 종목을 한번 들어갈 때 이 종목 올라간다 해서 그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저놈은 2달, 석 달 노리고 그 금액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하고 계속적으로 공유할 겁니다. 자, 앞으로도 좋은 수익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하기를 좀 희망드리면서요. 자, 제가 당분 말씀드렸죠. 셀리브리 와이솔 하방 튼튼한 거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고 가십시오. 금일 지수 좀 망가진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올라가는 거고 문제 없는 종목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2.51이에요. 셀리브리하고 해봤자 뭐 1% 정도밖에 안 빠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천한 가격에서 다 합쳐도 마이너스 2% 정도입니다. 뭐 위에서 사셨으면 마이너스 3 정도가 됐을 거고 지금 기본이 뭐 제가 말씀드렸죠. 뭐 어느 정도 뭐 내려가고 지수가 어떻게 될 때 어느 정도 된다. 질수 코스닥이 1% 정도 빠지면 각 종목이 3에서 4% 정도 빠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 2.5가 지금 현재 빠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냐면은 코스피가 0.5 정도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런 부분은 그냥 흘러가는구나. 오늘은 비가 오는구나. 오늘은 아침에 좀 쌀쌀하는구나. 그렇게 지나가는 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각 종목의 펀더멘탈이 변하느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건 심리입니다. 심리. 그 심리를 못 이겨내시고 팔고 너무 힘들어. 힘들죠. 병도 원래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이겨내고 감기약 먹고 낳고 그러면 일주일 정도 되면 또 괜찮네 라고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체력이 더 붙으면 어떻게 되죠? 운동 좀 더 해서 몸 좀 관리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들은 쭉 보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중을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지 않게 하려고 비중을 셀리버리는 5%, 그 다음에 저희가 이틀 전에 들어갔던 5G 관련된 와이솔은 10%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와이솔은 다른 5G 종목들보다는 훨씬 더 안 올라간 거죠. 반영이 아예 거의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간 매수가의 마이너스 7% 정도 선이라고. 기간이 마이너스 7%대도 저희들은 똔똔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분석에 대한 것들은 다 기존 방송들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 방송을 계속 이끌어 나가고, 그 다음에 코드를 맞춰주지, 그 다음에 주식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다음에 중장기의 전체적인 방향성이 어떻는지, 그 다음에 지금 들어갔던 셀리버리하고 와이솔 방향성은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이 이 방송이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끝까지 다 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 사람의 방송은 이렇구나, 그래서 한번 해볼만 하겠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비중이나 아니면 금액대나 이런 것들은 정말 고민해서 잡는 거기 때문에 그 이상 오버슈팅이 되거나 넘어가거나 그렇게 되면 오히려 게시판에 질문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무턱대고 사는 것보다는. 자, 그러면은 이번 주말 잘 보내시고요. 날씨가 좀 덥더라도 여러분들 식사 잘 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